자, 그 다음 4번 부분집합에 대해서 해볼게. 자, 1번 부분집합. 자, 얘는 집합 A가 이제 집합이 두 개가 있어. 그런데 집합 A가 또 다른 집합 B에 부분집합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거야. 집합과 집합 사이에 그러한 관계가 있다는 거야. 자, 그런데 부분집합이라는 게 뭐냐 하면, 자, 두 집합 A, B에 대해서 대하여 임의라는 말은 뭐 아무거나 뭐든지 뭐가 됐던지 간에 뭐 이런 뜻이에요. 뭐든 뭐 이런 뜻인 거야. 그래서 임의의 자, 이거는 A라는 집합 안에 속해 있는 원소를 말하는 거지. 그런데 그 원소가 어떤 특정한 한 개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임의의 X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쉽게 말하면 A라는 집합 안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들에 대해서 이런 거예요. 모든 원소들에 대해서 전부 다 이거인 X에 대하여 A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원소 X가 전부 다 이렇게 될 때 이런 뜻이야. 즉, 자, 이건 쉽게 A의 모든 원소가 전부 B에 어떻게 될 때? 속할 때, 이럴 때에 우리는 A를 B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걸 기호로, 자, 기호로는 어떻게 나타내냐면, 지금 누가 더 큰 개념이지, 누가 더 넓은 개념이죠? 자, 먼저 설명을 좀 할게. 이걸 하기 전에 설명을 좀 할게요. 만약에 선생님이 A를 1, 2, 3이라는 원소를 갖는 집합이라고 해볼게. B는 뭐가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어. 그런데 이 A라는 집합 안에 있는 어떠한 원소들도 전부 다 B 안에 들어가야 돼. 그럼 여기도 1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 2라는 원소도 요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 3이라는 원소도 요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A 안에 들어있는 원소들은 적어도 최소한 여기에 꼭 들어가야 돼. 그리고 뭔가가 더 있는 건 뭐 상관없어. 그러니까 B는 A에 있는 모든 원소를 다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여기는 1, 2, 3이 다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뭔가가 더 있는 거는 뭐 추가로 있어도 되고 뭐 그건 상관없고. 자, 이러한 관계를 말하는 거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봤을 때 얘가 더 집합이 더 커 보이니 얘가 더 커 보이니? 당연히 B라는 집합이 더 많은 걸 가지고 있고 더 커 보이죠. 그리고 A에 있는 것까지 다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더 커야 되는 거야. 마치 이쪽으로 이렇게 더 크다 이렇게 대소 비교하는 것처럼 이게 더 크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집합과 집합 사이에는 이렇게 크다 작다로 표현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A와 집합 B 사이에는 이러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거를 기호로 이렇게 표현을 해. 당연히 내가 B를 왼쪽에다 쓰고 A를 오른쪽에다 쓰면 큰 쪽으로 이렇게 입을 벌려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타내고 집합 A는 A가 지금 더 작은 거야. A는 집합 B에 포함된다. 그러니까 일부분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일부분으로 그 집합 B의 한 부분이다. 이래서 포함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또는 거꾸로 집합 B는 집합 A를 뭐 한다? 포함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 자, 이런 거를 부분집합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2번. 이번에는 집합 A가
집합 B의 부분 집합이 아닐 경우는 어떨 때 우리가 부분 집합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 이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원소 3개가 전부 다 싸그리 다 이 안에 들어가야지만, 그러니까 B가 이 A를 완전히 포함을 해야지만, 이 B 안에 이렇게 완전히 포함을 해야지만 우리가 부분집합이라 그러잖아. 그럼 부분집합이 아니라는 말은 이 3개가 전부 다 이 안에 다 없어야 부분집합이 아닐까요? 아니지. 그거는 아니야. 다 포함을 꼭 해야만 부분집합이라고 한다면 이거 중에 어떤 하나라도 이 안에 들어가지 않는 게 있다면 그런 부분집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X가 A 안에 들어가는 원소인 X 중에서, 자, 이거 말을 잘 이해를 하세요. A의 원소인 X 중에서 B의 원소가 아닌 X가 하나라도 존재하면, 그지? 하나라도 존재하면 우리는 이거가 A가 B의 부분집합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당연히 기호로는 A는 B의 부분집합이 아니다 이렇게 짝대기를 거버리면 되는 거야. 그리고 집합 A는 집합 B에 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당연히 우리가 읽을 수 있겠죠. 않는다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 기호가, 지금 새로운 기호가 하나가 나왔는데 요렇게 생긴 기호를 지금 했죠. 이렇게 생긴 기호. 자, 진하게 할게. 아까 어떻게 생긴 기호가 있었지? 요렇게 하고 가운데 이렇게 선을 긋는 그런 기호가 있었죠. 자, 이거를 두 개를 구분해야 되는데 이거는 원소랑 집합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기호고, 그 다음에 얘는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기호예요. 구분되겠어요? 요거는 반드시 원소일 때, 그리고 얘는 집합일 때 이 3개짜리를 표현을 하고, 집합이고 집합일 때 얘는 이렇게 가운데 선이 없는 거야. 자, 요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부분집합의 성질. 자, 어떤 임의애라는 거는 아무거나 어떤 게 와도 뭐가 되더라도 모든 뭐 이런 뜻이야. 임의의 집합 A에 대하여, 자, 생각해봐 여러분들. 이 공집합이 있어. 그 다음에 A라는 집합이 있어. 자, 선생님이 이렇게 기호를 써볼게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부분집합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부분집합이 되려면 여기 안에 있는 모든 원소가 여기 안에 들어가야 되거든. 여기 안에 쏙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여기 포함되지 않는 경우 있었지? 이 부분집합이 아닌 경우. 자, 요거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 자, A가 예를 들어서 1, 2, 3이야. 그런데 B는 2, 3, 4야. B가 2, 3, 4야.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원소 1, 2, 3이 이 안에 다 들어가니? 2는 들어가. 3도 들어가. 여기 2하고 3이 있잖아. 그치? 그런데 1이 안 들어가. 그러면 이거는 부분집합에 말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원소가 여기에 쏙 들어가기에 결국 이 1은 방해거리가 된다고 볼 수 있겠지. 2하고 3은 자연스럽게 들어가는데 1이 못 들어가게끔 버팅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 방해거리가 있을 때 우리는 부분집합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 그런데 지금 요 경우에도 지금 공집합은 이 집합 안에 아무것도 없잖아. 그 다음에 A라는 집합은 뭔가가 있을 수 있죠. 뭐 A라는 집합을 내가 1, 2, 3이라는 집합이라고 해볼게. 그러면 이렇게 부분집합이 되냐?
이렇게 물어봤을 경우에 여기에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이 여기에 빈칸에 이렇게 쏙 들어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 그러면은 이 빈칸 부분이 이 빈칸을 차지해. 그럼 뭐 괜찮아. 또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여기에 있는 원소들을 여기에 다 끌고 들어가기에 방해가 되는 원소들, 그러니까 못 들어가게 방해하는 버티는 원소가 없잖아. 요거 같은, 요 1 같은 그런 버팅기는 원소가 여기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설령 비어 있어도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이 안에 쏙 들어가는 부분집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이건 성립을 하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공집합은 모든 어떤 집합에도 부분집합이 다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A라는 집합이 있는데 A가 뭔지 몰라요. 그냥 임의의 아무거나 집합이야. 원소를 뭐 몇 개를 갖고 있던지 간에 A라는 집합은 자기 자신과 똑같은 집합에 부분집합이 되느냐 이거야. 어떨 것 같아? 여기 있는 원소랑 여기 있는 원소가 당연히 똑같은데 지금 똑같은 집합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 있는 모든 원소가 여기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지. 그러니까 얘도 성립을 하는 거지. 그래서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거 달달달 외우는 거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해하면 뭐 당연히 이 말이 맞다 틀리다 정도는 생각해낼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서로 같은 집합이 있어. 자, 두 집합이 있는데 그 두 집합이 서로 같으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걔네들이 서로 같다 또는 서로 같지 않다, 다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이거야. 그러면 두 집합 A, B에 대해서 대하여 자, A의 모든 원소가 B에 속하고 자, 이거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자, 이거 아까 했었던 거야. 선생님이 또 안 쓸 거야. 이거는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분집합이 된다는 뜻이야. 그리고 이거 그 다음에 B가 또 A의 부분집합이 될 때 그러면 B에 있는 모든 원소도 자, 모든 원소도 B에 있는 모든 원소가 또 X에도 들어갈 때 이면 A와 B는 서로 같은 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호로는 당연히 그냥 A랑 B가 서로 같다. 저렇게 나타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 자, A에 내가 1, 2, 3이 있어. 그런데 B에는 1, 2, 3, 4가 있어. 그러면 여기에 있는 모든 원소가 여기 안에 다 들어갔지. 여기 안에 들어갔네. 1, 2, 3, 4. 자, 그러면 일단 요거는 만족을 한 거야. 그치? 그런데 문제는 얘도 만족을 해야 돼. 이게 이거잖아요. 이거, and 이거. 그러니까 둘 다 만족을 해야 되는 거거든. 그러면 얘를 만족하려면 B에 있는 모든 원소가 요 안에 다 들어가야 되거든. 근데 다 들어가요? 안 들어가지. 이 4가 안 들어가잖아. 근데 여기 있는 것들이 모두 여기 들어가려면 결국 나는 여기 있는 4가 없어졌으면 좋겠는 거야. 그래서 B 안에 그냥 4를 버리자. 그래서 4를 버렸어. 그랬더니 여기 있는 것도 여기 쏙 들어가고 여기 있는 것도 여기 쏙 들어가네. 그래서 보니까 A와 B의 원소가 완전히 어때요? 원소가 완전히 똑같지. 그래서 우리가 두 집합이 서로 같은 집합이라는 말은 결국 무슨 뜻이냐면 두 집합의 모든 원소가 서로 같다는 뜻인가? 원소가 서로 같다는 뜻인 거예요. 자, 그리고 당연히
서로 같지 않을 때는 당연히 그냥 이렇게 표현해주면 돼. 원래는 요 는이라는 거는 숫자와 숫자가 같을 때에만 쓰는 건데, 숫자와 숫자가 같을 때, 그런데 집합에서도 서로 같을 때에는 그냥 는이라는 기호를 쓰자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진부분 집합이라는 게 있어. 자, 진부분 집합의 뜻은 진짜 부분 집합이라는 거야. 우리가 부분이라는 말은 똑같은 거를 부분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할 수도 있잖아. 부분은 원래 있었던 것보다는 좀 작은, 정말 말 그대로 일부분, 원래 이만큼 있었는데 그거보다 좀 작은 어떤 일부분, 조금 이만큼을 의미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는 진짜 조금 있는 일부분, 부분 집합이다, 이런 뜻인 거야. 그래서 부분 집합들 중에서 부분 집합들이 여러 개가 있거든. 중에서 자기 자신과 같은, 자, 자기 자신을 이라고 할게. 그냥 자기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집합들. 자,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 자, 그래서요, 이거는 쉽게 설명을 한 거고, 두 집합 A, B가 있을 때 대하여 A가 일단 B의 부분 집합은 돼야 돼. 이지만 근데 A하고 B가 똑같은 건 안 된다는 거야. 이거일 때 A를 B의 뭐라고 부른다? 진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불러요. 자, 이건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줄게.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집합 A가 있어. 그런데 1, 2, 3이라는 원소를 갖는 집합이 있어요. 이거의 부분 집합이 뭔지를 알고 싶어, 우선. 진부분 집합 하기 전에 그냥 부분 집합을 먼저 구해볼게. 부분 집합은 뭐뭐가 있는가? 이거 얘 부분 집합이야. 이거 얘 부분 집합. 자, 아까 그 부분 집합 설명했던 거 다시 한번 볼게요. 이런 관계가 있을 때에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B의 모든 원소를 B에 모두 속할 때 A가 B의 부분 집합인 거거든. 지금 B가 더 큰 거잖아. 그러니까 A가 B의 부분 집합인 거예요. 그치? 자, 그렇다면 여기서도 A의 부분 집합을 구하고 싶으면 만약에 어떤 집합을 내가 1 하나만 있어. 그러면 1에 있는 모든 요 1 원소가 요 안에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요 집합이 요것이 요거의 부분 집합이라고 볼 수 있겠지. 또는 2 하나만 갖는 것도 어때? 이것도 되지. 3 하나만 갖는 것도 어때? 이것도 되죠. 지금 1 하나만 갖는 집합이 1, 2, 3을 갖는 집합의 부분 집합이라는 거야. 그거에 지금 부분 집합들을 구하고 있는 거야. 근데 지금 원소가 하나인 애들만 구했지. 그럼 2개 있는 애들도 있겠네. 1, 2만 있다면 1, 2 이렇게 2개만 갖는 집합을 이 3개가 다 들어있는 집합의 부분 집합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는 뭐도 있을까? 2, 3도 있을 거고 또는 1, 3도 있겠지. 그 다음에 1, 2, 3도 당연히 되겠지. 왜냐면 1, 2, 3이 있는 집합도 1, 2, 3이 있는 집합의 부분 집합이라고 볼 수 있잖아.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쓴 게 7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를 썼는데 여기에 하나가 더 추가가 돼야 돼. 뭐가 추가가 돼야 될까? 아까 우리가 뭘 했었냐 하면 공집합은 모든 집합에 다 부분 집합이 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집합의 부분 집합을 구하고 싶으면 항상 공집합도 같이 써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총 8개가 부분 집합인 거야.
그치? 자, 공집합도 1, 2, 3이라는 집합의 부분집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진부분집합은 뭘까? 진부분집합은 이 8개 중에서 완전히 자기 자신, 얘를 말하는 거야. 이 자기 자신보다는 작은, 자기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진짜 일부분만 되는 거. 그러니까 얘를 제외한 나머지 요거랑 요거 7개가 진부분집합이 되는 거예요. 자, 5번째 부분집합의 개수. 자, 실제로 내가 부분집합을 다 써보지 않아도 그냥 개수가 몇 개가 나오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자, 우선 집합 A를 선생님이 1, 2, 3 이렇게 원소가 3개가 있는 집합이라고 해볼게요. 자, 이거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인가? 이거를 실제로 부분집합을 아까처럼 다 구하지 않고 그냥 개수만 알아보겠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무슨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그 부분집합 있잖아요. 자, 요거의 부분집합도 어쨌든 집합이야. 그럼 이 괄호 안에 얘나 얘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지. 여기 속할 수가 있죠. 그런데 1, 2, 3을 제외한 다른 숫자들은 여기 오면 안 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거의 부분집합이라고 하면 여기 있는 1, 2, 3 중에서만 여기에 와야지 다른 숫자가 와서는 절대로 안 되고 1, 2, 3도 누군가는 여기에 와도 되고 누군가는 안 와도 되는 거야. 누군가는 와도 되고. 그치? 그럼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요 1이라는 애가 그러니까 속할 수도 있고 속하지 않을 수도 있어. 요 부분집합 안에. 그 다음에 요 2도 속할 수 있고 속하지 않을 수 있죠. 이 3도 속할 수 있고 속하지 않을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소가 3개가 있는데 이 3개의 원소에 대해서 각각 1은 요 안에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이걸 생각할 수가 있고 2도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이걸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야. 3도 마찬가지고 3도 이 안에 들어갔을까? 안 들어갔을까? 이걸 생각할 수가 있겠죠. 원소가 3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 3가지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자 1, 2, 3이 여기 이렇게 있다고 치고 선생님이 여기다가 우선 1에 대해서만 생각할게. 1이 저 부분집합 안에 속하는 경우가 있고요. 속하지 않는 경우가 있지. 그럼 1에 대해서만 내가 2가지의 경우의 수를 생각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1이 속한 경우에 2가 속할 수도 있고 속하지 않을 수도 있지. 1이 속한 경우에 2가 속할 수도 있고 속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1이 속하지 않은 경우에도 2가 속할 수도 있고 속하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러면 요 2에 대해서 이 첫 번째 요때에도 2갈래로 갈리고 요때에도 2갈래로 갈린다는 거야. 처음에 1만 생각했을 때는 2가지였지. 요거냐 2가지였어. 그런데 내가 2를 생각하니까 각각 2갈래로 갈려. 각각 2갈래로 갈려. 그쵸? 그러니까 다시 총 어떻게 되는 거야? 다시 또 각각 2갈래로 갈려서 2가지가 곱해지겠죠. 그래서 지금 총 케이스가 하나, 둘, 셋, 4가지 케이스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또 3에 대해서도 또 속할 수도 있고 3이 또 속하지 않을 수도 있죠. 얘도 속할 수도 있고 속하지 않을 수도 있어. 속할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어. 그러면 각각 어떻게 되겠어? 전부 지금 몇 줄로 보이니 얘들아? 이렇게 해서 총 8가지 케이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첫 번째 상황은 3개가 지금 다 들어간 상황이잖아. 그래서 요렇게 됐다면 부분집합은 1, 2, 3이 되는 부분집합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얘는 1은 들어갔고 2는 들어갔고 3은 안 들어갔어.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쵸? 그 다음에 얘는 1은 속했고 2는 안 속했네. 그 다음에 3은 속했네. 결국 1과 2와 3, 3개에 대해서 각각의 원소들이 속하는 경우 안 속하는 경우를 지금 전부 다 따져보고 있는 거야 내가. 1은 속했어. 그 다음 얘는 누가 속하는 거야? 2와 3이 속하는 거야.
얘는 2가 속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보면요. 아까 우리가 했던 그 8가지가 다 여기에 나와. 얘는 뭐야? 그냥 공집합이야. 아무것도 안 들어가니까. 이렇게 해서 총 8가지가 되는 거거든. 그렇다면요. 요 2의 뜻은 뭐냐 하면 요 1이라는 원소에 대해서 내가 들어가는 경우, 안 들어가는 경우 2가지를 생각할 수 있으니까 여기 숫자가 2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요 2는 또 뭐야? 요 2라는 숫자에 대해서 각각 2갈래로 나뉘어. 그러니까 또 2를 곱해. 얘도 마찬가지로 또 각각 다 2갈래로 나뉘어. 그러니까 전부 다 또 2배가 됐어. 즉, 이 8은 2의 세제곱을 해서 나온 건데요. 요 세제곱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저 집합의 뭐야? 원소의 뭐예요? 개수가 되는 거야. 원소의 개수. 그런데 내가 만약에 진부분 집합을 알고 싶다. 그러면 거기서 그냥 1을 빼면 되는 거겠지.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서 문제를 하나 좀 바꿔볼게. 자, 그냥 이걸 하지 말고 그냥 문제를 새로 쓸게요. 자, 집합 1, 2, 3, 4. 자, 이렇게 생긴 집합이 있어. 그런데 이거의 부분 집합 중에서 원소 1을 반드시 포함하는 조금 문제가 어려워지죠. 포함하는 집합의 개수는 자,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쳐볼게. 원래 1, 2, 3, 4의 부분 집합만 생각하면 총 몇 개가 나올 것 같니? 니네 생각에. 1에 대해서 2가지.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2에 대해서 또 그 각각 2는 그러면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그래서 총 2의 4가지가 돼요. 왜냐하면 얘는 원소의 개수를 말하는 거. 원소의 개수. 그래서 총 16가지가 되는데 문제는 여기 조건이 붙었어. 무슨 조건이 붙었냐면요. 원소 1을 반드시 포함하래요. 자, 이 말을 바꿀게. 이 포함한다는 말을 우리가 원소에서는 잘 안 쓰고 원소 1이 속하는 이라는 말로 바꿀게. 원소 1이 반드시 속하는 집합의 개수. 자, 이렇게. 자, 이랬을 경우에 1에 대해서는 무조건 속해야 되는 거야. 1은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은 이렇게 했을 때 1은 원래는 이게 동그라미냐 x냐잖아. 그래서 얘는 2가지. 그 각각 갈라서 또 2가지. 그 각각 갈라서 또 2가지. 이렇게 되는 건데 내가 지금은 1은 반드시 속해야 하기 때문에 아예 요 아래 케이스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1에 대해서는 2가지가 아니었던 거야. 1에 대해서는 그냥 몇 가지인 거야? 그냥 1가지인 거야. 맞아요? 그래서 1은 그냥 무조건 속해야 되는 거고 2가 이제는 속할 수도 있고 안 속할 수도 있지. 그럼 얘가 이렇게 2가지로 갈려. 그 다음에 3은 요때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왜냐면 아무 말이 없으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다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지금 여기 쓴 것들은 전부 다 1이 속하는 경우만 쓴 거지. 그러면 1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되는 건데 1은 필요 없고 결국 2가 세제곱이지. 그럼 왜 2가 세제곱이 됐냐? 원래 원소는 4개였는데 에서 1을 빼서 된 거예요. 그러면 요 뜻은 전체 원소의 개수지. 자, 이해를 하세요. 그 다음에 얘는 뭐야? 반드시 속해야 하는 뭐야? 원소의 개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1을 빼는 이유는
반드시 속해야 하니까 내가 생각을 할 필요가 두 가지의 케이스로 생각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인 거야.